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3시간 강의라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세무 관련된 정보 양은 이렇게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불만을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밑에 내려가지고 불만을 막 토로하시면 조만간 잘릴 것 같아요, 제가. 네. 농담이고,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해야 될 왕초보 상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26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좀 안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세금 신고와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조만간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돼서 각종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가산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세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남으세요. 예, 한 2시간 한 정도 좀 더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어글러지시네. 예, 농담입니다. 빨리 가야지 저도. 그래야지 낭만 닥터 볼 거 아니야. 저만 보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먼저 페이지 넘기시면 1편에 이제 사업자 등록과 원천 징수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보면 세무 업무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도 돼요.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 특히 이제 3가지 세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3가지의 세목이 사업을 하시거나 세무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무사 업무를 한다든지 회계법인 이런 데서 일을 하실 때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신고하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언제 합니까? 보통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죠. 전년도 2기분에 대해서, 전년도 하반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언제다? 7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직전 연도 하반기, 그러면 단기, 상반기의 분에 대해서 6개월씩 끊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본인이 이제 실무를 많이 아시고 이러신 분들은 제가 생각에 큰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왕초보잖아, 왕초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들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들으러 왔나? 심한 자괴감에 빠져 1교시 마치고 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왕초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몇 개월 단위로 한다?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한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3월 30일. 전년도분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또 뭐가 있다? 소득세 신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5월 31일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요,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예납 신고라는 게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을 해요. 법인세 중간 예납은 언제 한다? 8월 30일까지 중간 예납 신고를 해요. 그렇죠? 중간 예납 신고. 그래서 6개월 상반기분에 대해서 먼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득세도 중간 예납을 하게 되는데 언제다? 11월 30일까지 중간 예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세목에 대한 신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일까요? 1년에 매출이? 1년에 매출이 200조가 넘어요. 1년에 매출이 200조. 그럼 200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려니까 그걸 이제 6개월 단위로 끊어도 몇 조다? 상반기 100조, 하반기 100조. 신고하니까 너무 금액이 커지니까 이걸 이제 또 잘게 쪼갭니다. 몇 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또 잘게 쪼개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고는 이제 3개월 단위라니까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럼 3개월분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니까 언제? 4월 25일 1기 예정, 상반기 예정에 해당되는 부분 1기 예정 신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기라고 하는 게 하반기인데 하반기 첫 3개월이 어떻게 됩니까?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한다. 그래서 2기 예정에 해당되는 신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세무사인데 강조 세무사잖아요. 칠 날이 없네.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1년 12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여행을 언제 간다? 10월 26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가요. 그때가 그나마 제일 여유가 있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는 계속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첫째 주까지도 할 수 없는 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원천징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러면 이혼을 당하겠죠? 그럼 혼자 살겠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는 이제 보니까 매니아. 뭐 이렇게 결혼은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혼집을 합치잖아. 뭐 이렇게 잔뜩 가져왔어. 보니까 마그네틱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마그네틱. 전 세계 각각의 마그네틱을 다 들고 온 거야. 이게 뭐냐 이러니까 내가 갔다 온대. 아, 많이도 갔다 왔네. 부럽다 이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내가 갈 계획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이제 해외여행이, 첫 번째 해외여행이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죠? 그럼 조만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혼해야 되죠. 오늘 보니까 또 누구지? 뭐 제롬인가 그 아저씨 뭐 또 이혼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찍는 거죠. 큰일 났네. 이거 무료로 올린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1편의 사업자 등록과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세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 사업자가 접하는 세금의 종류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임직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 먼저 필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크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랑 또 뭐가 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랑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 인적사항,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상호,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과 동시에 거기 이제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을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는 어디다? 사업장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집 주소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어디에다 한다? 종로 세무서에 돼요. 종로에 있는 세무서, 관할 세무서. 소득세는요? 주소지예요. 그러니까 집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곳과 그 다음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서울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집 주소는 서초구인데 사업장이 예를 들면 강원도 뭐 원주다. 강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집은 여기다 두고 주말 부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어디 한다? 원주 세무서에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는 서초 세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매출 신고를 하거든요. 매출 자료. 그게 이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보통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를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부가세 세무조사는 원주에서 따로, 소득세 세무조사는 서초에서 따로. 그럼 이제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다? 원칙적으로 얘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서초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어디서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인 원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떻습니까? 신청 제도가 있어요. 신청 제도.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 주소에 해당되는 곳에 관할 세무서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을 집 주소가 아닌 곳에도 사업장 소재지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하나 좀 팁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따로 언급 없지만 이것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디 하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비기는 아니고 뭐 다 하실만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예를 들면 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신고한 사람들 다 세무조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신고를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득세 세무조사를 다 하진 않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떻습니까? 몇 개만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뽑히는 몇 개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우리 관할 세무서에서 가장 소득을 신고를 많이 한 탑 5랑 그죠? 동종업종 비교해서 얘는 소득세 신고를 너무 적게 하는 하위 5랑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1년에 소득이 5억이야. 5억이 한 10억이라고 할게요. 원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원주 출신 계세요? 그때 막 손 들고 이러면 막 큰일 나는데. 예. 원주에서 1년에 소득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얼마 될 것 같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원주 세무서에다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랑 서초구에 10억 넘는 사람 얼마 될 것 같아? 예, 엄청나죠? 많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뭐, 그 윤선희 누나 요새 와가지고, 아시죠? 문화부 장관 그 아줌마, 예, 모릅니다.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서초 살잖아. 근데 이제 거기 뭐 1년에 생활비로 얼마 썼다? 뭐 5억씩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저 블랙리스트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서초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관할 세무서에서 내가 소득세 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함부로 했다가는 찍힐 수가 있다.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세법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이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네, 근데 부가가치세 부상이 납세지는 사업상 소재지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사업장의 뜻이 뭐냐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그 거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 이게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있는 사장님이 항상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직원이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업장인데 그러면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사업장이 원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양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한다, 따로 하지 않는다? 다 따로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사업자 등록을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번거롭죠? 사업장이 전국에 다 있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사업장 관련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거기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서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군데는 보통 어디다? 본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점이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무소에서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가지세 관련된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어디가 이제 면세사업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파 여기 아이파는 과세사업이다 면세사업이다? 면세사업이에요. 이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도소매하는 기관 이런 데도 다 면세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이런 것들 교육 용역 제공하는 거 의료기관 그 다음에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면세다. 그것 말고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부가치세 불효특강 또 있잖아요. 이번 주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거기서 이제 또 들어주시면 그 선생님 밖으로 제가 뺏으면 안 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분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또 오실 거죠? 뭐 안 오세요? 이 강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뭐 이런 분 계세요? 그건 아니시니까. 자, 그 밑에 사업자 등록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신청. 사업자 등록은 이제 사업을 개시를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며칠이네? 20일이네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질문. 사업 개시일을 언제를 사업 개시일이라고 해요? 뭐가 사업 개시일까? 문을 열 때? 그 개업이 어떤 개념일까? 개업은 문을 열었다? 그럼 개업인가? 사업 개시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사업이 개시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좀 애매하거든.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안 와. 그럼 개시된 거다? 개시된 게 아니에요. 매출이 있어야지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개시가 이루어진 거.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 매출이 있기 전에 뭐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농산물 같은 거 사드려야 되잖아요. 매입이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 전이라도 언제든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오픈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사업 개시일도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럼 안 하면요? 20일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미했을 때 제일 하단에 각종 불이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뭐 등록 전 매입세 불공제다, 미등록 가산세 부과 이런 것들은 벌금 또는 가료의 처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부가지세법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부가지세법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또 숙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때 안 하면 가산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거는 하나 좀 숙지를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위로 좀 보실게요.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첨부 서류.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사업허가증 4번, 사업등록증 4번 또는 신고필증 4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1번에 상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필요한 업종도 있고 필요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업종이냐?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이제 세무사 업무 하시고 싶은 분? 나 세무사 업무하고 싶은데? 세무대리 업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세무사
거기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야. 뭘로? 세무 업무로. 그러면 거기 이제 1층 민원실에서 뭐라고 할까요? 세무사 등록증 갖다 달라고 그래. 세무사 등록증 없는데요? 그럼 장난치냐고. 그냥 나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럼 세무사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사 등록증 어디서 준다? 세무사회에 가야 주죠. 세무사회. 여기 한국 세무사회 여기 서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무사회에 갔어. 저기 세무사 등록증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세무사 자격증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무사 자격증 없는데요. 그럼 뭐 하냐고 그래서. 그럼 세무사 자격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세무사 자격증은 국세청 가야죠. 국세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종시. 예, 그래서 강남에서 버스 타고 세종시까지 갔어. 예, 거기 이제 국세청에 가가지고 세무사 자격증 주세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세무사 합격증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 합격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가야 된다. 산업인력공단은 어디 있다? 울산에 있어요. 그럼 울산까지 가. 버스 타고 갔어. 산업인력공단 갔으니까 세무사 합격증 받으러 왔는데요. 세무사 합격을 했냐고. 세무사 합격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여기를 가시면 된다고. 거기가 어디다? 서초에 가면 아이파가 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될 수 있다. 썰렁한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하고 나면 홍보 한번 하는 거지. 본 강의는 간접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자막 좀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동영상에. 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업종별로 거기 있는 사업허가증이라든지 등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가 경영 컨설팅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그건 별도의 뭐 자격증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내가 소매업 하겠다. 그럼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내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내 건물에서 하는 경우에는 2번 필요 없겠네요. 세 번째, 상가 일부에 해당되면 상가 건물의 일부를 다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3번도 극히 드문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이제 허가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내 건물에 산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고 싶으면 뭐만 가져가면 됩니다.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돼. 주민등록증. 그러면 해줘요. 그러니까 가면 사업자 등록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쓰세요. 그러면 쓰고 업종 이런 거 쓰고 몇 분 만에 한 30분 있으면 되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순실이의 시작. 뭐 이렇게. 네. 뭐 박사모에서 오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해야 되는데 표정들이 막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집에 못 갔을 것 같은데 막 차 막고 거기서 들어놓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강종철 빨갱이다 뭐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밑에도 보시면 뭐 사업 개시 전 등록의 경우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계획서 같은 걸로 가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용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아이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해서 아이파는 면세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파 면세사업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오늘? 70분 정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위에 3층에도 가 계시고 막 이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좀 사드릴까? 뭐 제가 뭐 오늘 어떡하지? 이거 무료잖아. 제 돈 드리고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좀 와이프한테 요새 좀 뺏기고 살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출출하시잖아요. 그럼 1층에다가 1층 카운터를 저걸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1층에다 뭘 하는 거야? 조스 떡볶이, 국대 떡볶이를 다 만드는 거야. 그렇죠? 떡볶이 집을 다 만드는 오뎅집 이렇게 겨우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식점은 과세다 면세다? 과세 사업이에요. 장사 잘 되잖아. 그럼 이러면 아이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 용역과 함께 뭘 제공하는 겁니까? 떡볶이 용역을 함께 제공해요. 떡볶이 음식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데 떡볶이 순대 파는 거는 과세다. 그럼 이렇게 되면 면세사업자가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런 경우 이제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야. 면세사업을 하면서 과세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면세사업자로 할 수 없고 겸용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일반 과세사업자랑 무차별해집니다.
차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첫 번째 단락이고, 처음부터 우리는 교육사업과 분식사업을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겸용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도 사업자 등록을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뭐 밑에 이제 근거법령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아까 가산세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을 제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규정.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교부한다? 30분 되면 교부해줘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3일까지 주는 겁니다. 누가?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3일까지 교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일 이내로 연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업종이 이제 제조업이야, 제조업. 제조업은 인정한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타워 팰리스. B동 몇 호. 205. 이렇게 했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장소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어딘지 아시죠, 여기? 도곡동인가? 거기 하여튼. 거기 제조업을 한다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거기 있는 세무공무원이 가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해보고 사업자 등록을 낼지 안 낼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어때요? 보니까 예쁜 아줌마가 반가워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막 냄새도 좋아. 뭐 하는 것이다? 수제 쿠키 제조업이야. 그럼 가능하잖아요. 여기 제조업에는 옷을 만드는 제조업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자 제조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과자를 제조하는 거구나. 괜찮겠다. 그럼 사업자 등록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5일 이내에 가서 직권 조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2번의 보정. 관할 세무서용 등록 신청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인정될 때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러 왔는데 분명히 이제 남자가 온 것 같은데 어때요? 거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하니까 주민등록번 뒷자리가 2로 시작돼. 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 아니,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돌 그룹이 한 200개 그룹이 있는데, 남자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에 그렇대요. 한 200개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남자 아이돌 그룹인가?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된 애가 2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밝혀드릴까요? 찍고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저번 찌라시로 왔는데, 혹시 나중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듣보잡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주민등록번호도 뭐 엉뚱하고, 주소지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주소지예요. 그러면 확인해야 돼. 잘못된 거구나. 고쳐달라. 이게 이제 보정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에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몇 자리일까요? 10자리입니다. 앞에 3자리, 중간에 2자리, 뒤에 5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큰 관심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있는 3자리는 이 사업자 등록을 낸 관할 세무서의 번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1로 시작되면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권역. 그 다음에 뭐 2로 시작되거나 이러면 경기권역, 뭐 인천이, 뭐 경기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뭐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대구가 5고 부산, 경남 이쪽이 뭐 6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 관련된 부분들이.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는 이게 이제 뭐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아니면 이제 비영리 기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쭉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 개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뭐다? 일종 1년 번호예요. 그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가지고 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매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순서대로 1번부터 한다든지 2번부터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매기잖아요. 그건 이제 관할 세무서에 매긴 1년 번호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보실 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보면 앞에 세 자리는 이게 이제 당초에 어디서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선생님 네가 아까 전에 1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데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앞이 막 5나 6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서울에 있어.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업장 소재 이전이 되거든.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지역하고 이 앞번호하고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당초에 최초의 사업자 등록 어디서인지 이런 거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로 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번호에 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에 규정하는 자에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다, 과세사업자다? 굳이 따지면 부가치세를 과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제한도는 영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면세 기간,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교 있죠. 여기는 소득세나 부가세가 안 냅니다. 그럼 얘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업자 왜? 부가세도 안 내요. 소득세, 법인세도 없어요. 이런 데는 비영리 기간. 그러면 아무런 사업자 등록증상에 번호 없습니까? 번호가 있어야 돼. 왜? 걔들 뭘 합니까? 직원들 원천세, 직원들 급여에 관련된 원천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걔들도 번호가 필요해요. 그걸 이제 고유번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순실의 시대 거기 있는 것들 다 어떻습니까? 번호가 있다니까 거기들도. 네. 그래서 무슨 번호가 있다? 고유번호 이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경우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3번은 이제 마스터, 영화 마스터 보시면 다단계 판매원들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다단계 판매원 한 명 한 명이 다 보다 원래는 사업자인데 이런 사람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형이 대신 해줘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을 등록을 대신 해줍니다. 그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그냥 신고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통신 판매업자 사이버몰 이런데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의 등록 거부와 직권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들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 행색이 노숙자 삘이야.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얘가 이상한 나쁜 짓거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 2번 직권 사업자 등록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어때요? 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부가세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다. 노점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넘기시면 뒤에 이제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들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신고 및 재교부다. 왜 그러냐면 5페이지 보시면 그게 사업자 등록증이거든요. 5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거기 이제 상호, 성명, 그 다음에 계엄전이 생년월일, 사업장 소지, 사업의 종류, 교부 사유, 공공수증 나인데 제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K 스포츠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순실 스포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명도 어떻습니까? 예, 원래 순실이 이름이 순실이었는데 뭘로 바꿨어요? 예, 최서원인가? 그로 바꿨잖아.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긴 한데 유라, 유연, 성 개명 가능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성명도 바뀌잖아. 그럼 이 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정정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업장 소재지를 옮길 때마다 좀 바꾸긴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들. 근데 요새는 이제 국세청이 하도 전산 정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관할 세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에 사업장이 이제 원주야.
원주세무서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서초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의 효력이 있다 없다? 원주세무서 해야 되는데 서초세무서에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거야. 신고의 효력이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서초동에서 통장 개설해가지고 예? 계속 저축을 여기 하다가 예금을 저축하다가 한 번은 어떻습니까? 춘천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 은행 있네? 우리은행 가가지고 저축했다. 그 통장에 저축한 돈 인정이 안 돼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어떻습니까? 다 국세청 산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어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서버망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어떻습니까? 꼭 원주세무서, 서초세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어떻게 하는 건가? 원래는 여기 원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서초세무사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된다, 안 된다? 효력은 있어요. 근데 싫어해요. 누가? 공무원이. 짜증내더라고. 특히 짜증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다? 여기 강남역 가면 그 뭐 있어요? 세무서 3개 붙어 있는 거잖아. 삼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역삼, 서초? 세 군데 붙어 있는 데 있거든요. 삼성. 거기는 다른 세무서에 갖다 주잖아. 가라고 그래. 예. 기분 나쁘더라고. 그럼 거기다 대고, 아니, 이거 딴 데는 받아주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이거 빨리 좀 받아달라고. 민원실에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러는데. 네? 어떻게 되시냐고. 저 세무사인데요? 그럼 세무사면 예, 세무사 등록번호라든지, 예, 세무사 이름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곤란해지죠. 예, 괜히 일 드러내기 싫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택시 타고, 예, 여기, 택시 타고 원주까지, 예, 얼마 한 7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예. 저도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튼 할 수는 있는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증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많이 피곤하시죠? 예, 뭐 직장 갔다 오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또 한숨 주무시고 담배도 한 대 피시고 예, 커피도 한 잔 하시고 해야 되니까 또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